추미애 의원이 전 장관이 방심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조직적으로 모았을 때 이거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어허. 본인이 당대표의 바람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586으로 이름 지어진 기득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표작업을 했다. 그래서 친문, 과거에 친이해찬, 그리고 민평년, 그리고 그렇죠. 586까지 네. 똘똘 뭉쳐서 자 이름 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뒷걸음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러나 이번에 공천에서는 어쨌든 살아남고 국회 입성을 다시 하게 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는 추미애 후보를 짓밟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운동권들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존의 약간 친문 세력들이라고 해야 네. 되죠? 예, 그분들이 좀 이번에 오히려 똘똘 뭉쳤다. 그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가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고 나니까는 조정식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의원식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원직이 되려고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그 얘기하기 전에 권대희 본부장 네.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1번, 2번 물어봤더니 스픽스에서는 압도적으로 1번을 많이들 얘기를.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3번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양자택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장 후보도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갑자기 3번을 끼워 넣어서 본인 좋아하는 사람 하니까 뭐 3번이 아니, 줄줄줄줄 나와요. 스픽스 3번인데요. 노영희 TV도 3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시 내가 의원식 같은 사람이다. 와, 정말. 저보고 아니, 네. 노영희 신났네, 조용히 해라, 웃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드리고요. 1번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그리고 사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총선에서도 사실 정권 심판이 대세론이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표심이 나타나는지 지금 의석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어유치에 대한 이 대세론, 이 민주당 내에서 당심 안에는 분명히 또 이것에 대한 경종도 울렸구나라는 게 그게 보여지고, 근데 무엇보다 조금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 심판에 대한 것들을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 당내에서 이런 어떤 세력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이 다시 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입원치료를 일주일 동안 받았었잖아요. 이게 저는 또 조금 안 좋게 작용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 국회의 책임이다, 책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당선되었던 기존의 의원님들 어쨌든 의원식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좀 명확히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재명 대표 인정 못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정치인이고 뭐 운 좋아서 당 대표 됐고 대선 후보 됐으니까 뭐 앞으로 이 사람이 정치 되고 안 되고는 네. 나의 정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깊이 깔려 있는 편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 언제 사법 처리될지 모르는데 우리 자기 대권 주자 당에서 키우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말로 잡다한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평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제대로 싸웠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길거리 나와서 제대로 한번 싸움이라도 했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하야라도 하라고 사퇴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찬바람 부는 겨울 길바닥에서 외치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꼭꼭 숨어 있다가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두 명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 숨어있던 사람들 서멀서멀 튀어나와가지고 정말로 민심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니 야 정말로 캐비넷에 뭐 잡혀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냐면 전면전 하려니까 용기 없는 거예요. 뭐가 걸려들면 나도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모월, 모시, 모일에, 모일, 모일, 그러니까 모월, 모일, 모시에 정말로 누구를 만나가지고 꿇어 앉아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달라고. 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양심이 털 것만큼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양심이 있으면 평소에 싸우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국민들 정말 등에 올라타서 무임승차하듯이 국회의원 됐는데 결국 하는 것이라고는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울 추미애보다는 합리적으로 정치할 만한 우원식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총선 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민주당 이렇게 의석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을지로위원회도 사실 오랫동안 우원식 의원이 관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목숨 걸고 총선 때 공천 다 정리하고 기득권들 다 몰아내고 이랬던 것들이 또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나 탈당했어요. 도대체가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죄송하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게 싫다. 우리 후위를 도모하고 싶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좀 전제해야 될 건 우원식 네. 의원은 386이라고 분류하기 좀 어려운 57년생이기도 해서 386 선배 세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활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미애냐 우원식이냐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능력과 호불호로 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됐을까라고 하는 흐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자체가 매우 인위적이다. 네, 그게 매우 안 이렇게 좋아요. 인위적으로 가서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부의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이고 네. 또 하나는 여기와 연동돼서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게 되면 당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중도층으로부터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저는 기자들의 이건 추론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위적이고 강요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당심의 60, 70%가 찬성한 추미애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음 체제를 위한 포석들이 작동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다음 당대표 체제 또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간다면 지방자치제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내부의 구도 근데 이런 구도와 관련해서 소위 일부의 세력들은 자기의 기반들을 이런 선거 과정에서 하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개입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심은 뭐냐면 적어도 이 국회의원 당심은 대통령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입법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당심이었고 거기에 상징적 인물로 등장했던 것이 추미애라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당심들도 외면할 만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외면한 거니까요. 무엇인가 이익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다른 예를 들면 충정이 있다거나 네. 뭐 추미애 의원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데 뭐 윤 대통령과 무슨 뭐 밀약을 했다 이런 거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저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과 미래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소위 지금 당심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당원들의 불만은 당연한 거죠. 네. 우리의 선택대로 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타당한, 이해할 만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소위 공을 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판단들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후보가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원식 의원은 중립은 물가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거 코코코님이 질문하는 건데요, 전 대표님. 이제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이 네, 말은 무슨 뭐 뜻입니까? 중립만 가지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어허.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법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만 네. 합의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지금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감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청자가 알고 있을 테고요. 네. 지금 현재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당심을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자기 대권을 염두에 둔 나름의 포석인데 그 포석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느냐. 네. 자, 제도적 권한이 있죠. 표를 자기들이 찍어서 국회의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을 따져보고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스픽스.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